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삼전동에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전동 하단 B구역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삼전동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삼전동이 모아타운에서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용문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추진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9월 7일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공급 대책이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있는 한 도로 블럭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삼전동 민간도시 복합 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전동은 사실은 예전에 여러 블록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입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모아타운에 대한 수익성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사실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성에 대한 고려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이유고, 실질적으로도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00%가 다 넘어갑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웬만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 이상, 100% 그 이상이 되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에 당연히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층수에 대한 제한 부분도 있고, 주차장을 공용으로 같이 쓴다라는 그런 메리트 정도를 빼고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발표된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적률의 혜택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부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현재 지금 삼전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세대수가 약 한 2200명 정도 되고, 분양 건립 예정 세대수가 6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용문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용문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 평형으로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소형 그 이상으로 중대형 평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이제 다 많이 아시다시피 동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동의 요건을 채우기도 쉽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최근에 대신 신탁과 MOU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전동의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전동 주변에는 일단은 가장 큰 이슈로는 마이스 부지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2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지가 개발 면적만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개발 사업 비용만 해도 2조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지는 약 코엑스의 2.5배 정도에 달하고요.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안에 이제 상주 인원, 일자리 인구만 해도 332만 개가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이 잠실 주변으로 퍼질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바로 수서역인데, 수서역에도 업무지구로서의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또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아시아선수촌 개발하고 잠실주공 5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이 이주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의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 계획이 잡히면 대체주택 구입지로 해서 이 삼천동 일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체주택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것 같고요. 현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75층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아선수촌이나 잠실중공 5단지가 바로 이 지근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수요들은 반드시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삼전동에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주민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크게 잠실을 놓고 보면 잠실 주공 5단지를 필두로 해서 엘리트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전동을 넘어서 특히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모든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연한에 도래를 했고, 재건축 사업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나온 9월 7일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사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그리고 향후에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조차도 이제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LH가 이제 시행까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어쩜 보면 이제 임대주택 수준의 저품질에 대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의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가 돼 있으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사실은 품질에 대한 걱정은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이제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임대주택 수가 많다 적다는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대주택 LH가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민간 건설사가 시행을 했는지, 이 건설사의 브랜드만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분명히 더 가치를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전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이렇게 길이 전반적으로 평지로 있다 보니까 촬영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